저도 이제 마흔이 다가오고 있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마흔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2030 부투스쿨의 구독자분들이 미리 조금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체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무리를 한 게 아닌데 그냥 나는 20대 때 30대 때 살듯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확실히 딸린다.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과음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보통 이제 뭐 퇴근 후 주말에 사람을 만나실 텐데 그게 굉장히 귀찮다. 그 현업에서 정말 그 전쟁터 같은 현업에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2030 때는 그거 하면서도 그냥 이제 술 한잔 하고 뭐 어디 놀러 가면서 풀었다면 이제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죠. 이게 확실히 커요. 그러니까 뭐 센치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40대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인이 거의 완성형에 있는 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어떤 이런 삶의 노하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 업무 역량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우리 육각형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충만한 때가 40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40대는 본인의 본인의 분야에서 한번 이제 딱 피크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대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내려가잖아요. 너무도 중요한데 확실한 건 이 체력적으로는 2030 때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이거를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뭐 유산소도 하고 웨이트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뭐 어릴 때 뭐 바디 프로필 찍고 PT 받아요 그런 느낌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 내 체력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마흔이 다가오면 친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친구는 이제 오래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동네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번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마흔 정도 다가오면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기혼과 미혼의 삶이 완전 다릅니다. 딱 그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결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정 챙기고 애 키우기에도 바빠요. 기혼자와 미혼자가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체력이 떨어지는데 친구가 만나서 뭔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같은 그런 감흥이 잘 안 생긴다. 두 번째는요 격차예요. 격차. 이거 되게 서글픈 얘기인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20살 때는 야 걔 뭐 대학 어디 갔대 뭐 이런 아우 걔 잘 갔네 그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제 뭐 취업할 때 야 걔 뭐 무슨 전문직 됐대 대기업 갔어 걔 공무원 됐어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때의 어떤 그런 소식 듣는 거 그게 그냥 아 부럽다 대단하다 이 정도였다면 이 마흔이 다가오면서의 격차는요 그렇게 마냥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벌어졌다. 사회생활이 지금 남자 같은 경우 10년 이상을 했고 여자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을 해나가는데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불편을 넘어서 자괴감까지도 온달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친구와 크게 한번 이별을 하게 된달까요? 그래서 내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 지인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인은 늘어가는데 친구와는 불편하다. 왜냐면 내가 뭔가 자산을 읽었어. 그럼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랑이 돼버리고 잘난 척이 되고 충고질이 되는 거죠. 친구를 뭔가 가르치는 게 돼버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을 덜 읽은 친구도 조언을 구하기에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어렸을 때야 그냥 야 뭐 알려줘봐 뭐 이렇게 갔다면 이제 마흔 즈음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친구란 뭘까? 진정한 친구가 내가 있는가? 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 친구 필요 없다. 뭐 남는 거 가족뿐이다. 뭐 이런 좀 센치한 생각도 들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는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것과의 연장선인데 이 본격적인 자산 증식 게임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대학도 끝났고요. 취업도 끝났고요. 결혼도 끝났습니다. 삶의 3대 과제인 대학, 직장, 결혼이
이제 끝나는 시기로 돌입하면서 대부분의 단계들을 다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30대가 참 빡센 건데 이제 남은 거는요, 자산이에요. 자산. 이제 직장 바꿀 수 없어요. 바꿔봤자 이제 그 정도 선인 거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막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학교도 좋은데 못 갔고 되게 방황했는데 이렇게 본인 뭐 장사를 하다가 그게 잘 된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테크적으로 빨리 눈을 떠가지고 계속해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몇 억 정도의 순자산을 만든, 그게 뭐 정말 잘한 친구들은 이제 10억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자산 증식 게임이다. 이제 학교도 바꿀 수 없고요, 직장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삶이 결판이 난다. 그래서 정말 빨리 눈을 떠서 빨리 실행한 사람들은 마흔이 다가오면 이거에 대한 결실을 보는 거고, 아 이런 거는 정말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쎄하죠. 쎄하다. 아 뭔가 진짜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좀 받는 그 단계입니다. 특히나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은 죽음에 대한 건데, 집안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뭐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해서 이제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한번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3번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직접적인 인간관계 하에서 죽음을 좀 접하게 되면서 한번 인생을 이제 좀 돌아본달까요? 그런 시기도 좀 생기긴 합니다. 굉장히 뭐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인데 인간의 이상 누구나 겪게 되는 거고 40 전후로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2030 구독자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2030일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완벽히 독립을 하세요. 완벽한 독립이라는 건 1번 경제적으로, 2번 물리적으로, 3번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40이 되기 전에 2030 분들께 일단 부모님 뒤에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어릴 때, 뭐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이제 막 돈 모으고 할 때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부모님과 좀 떨어져야 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의 그 어떤 삶의 관습, 문화, 어떤 돈에 대한 사고방식,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거를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전염되는 거죠. 그거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그걸 한번 끊어내라.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물리적으로는 독립했는데 정신적으로는 또 독립 안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본인의 인생을 좀 개척을 해나가시면 좋겠고, 부모를 뭐 원망할 것도 없고요. 혹시나 원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부모는 부모의 삶이고 나는 또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그 다음 2번째,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어난 곳을 한 번은 떠나자. 지방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이거나 어디든 태어난 곳에서 한 번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예수님이 그랬나요? 아마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종교는 없고 한번 떠나야 됩니다. 그럼 보이는 게 다르고요. 지난 나의 인생이 한번 이렇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이면서 본인을 조금 객관화시키고 기존에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 뭐 자수성가 한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뭐 재테크 책 보고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 거기에 갇혀 있으면 이 삶을 바꾼다는 거, 이게 자기 혁명인데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아예 아무도 없는 곳, 나를 모르는 정말 새로운 곳,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꾸던 곳, 거기를 한번 가서 살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강남 바닥이면, 내가 여기 뭐 반지하든 오피스텔을 살더라도 한번 나와보면 또 만만치 않겠지만 좀 이 태어난 곳을 떠나자는 거, 그러면 확실히 보이는 게 다르실 거다. 그 다음 3번, 부동산을 가져봐라. 언제요? 40 전에 부동산을 가져봐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한번 쳐보셔야 돼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정말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한 건의 투자에서 치명적 실수만 없으면 돼요.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진짜 이상한 걸 사서 팔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실수만 없으면 결국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왕이면 40 전에 내 부동산을 가져보세요. 이미 갖게 된 분들이라면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라지지 마세요. 그 시장에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고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잡습니다. 또 뒷북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세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큰 장이 와요. 그 파도를 잘 올라타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때 내 물건이 많아야 되는 거고, 한계보다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내 안목을 키우고 안 사라지고 자본적인 체력을 비축하면서 가냐 게임이거든요. 한 번의 장이 온다. 그거 만나면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하고 있으면 큰 파도가 한 번 옵니다. 그때 쭉 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번 본격적 자산 증식 게임에서의 격차, 이 친구와의 관련된 거죠. 이거 되게 딥하게 얘기하면 되게 서럽고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일부러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요 3개를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올해도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들 남은 연말까지 다 같이 멋지게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